74쪽에 534번부터 볼게.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6, x 더하기 10일 때 x 값이 될 수 없는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의 그 세변에 어떠한 공통적인 규칙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가장 긴 변이고 이렇게 나머지 두 변이 있잖아, 그죠? 여기 두 변이. 그러면 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cm고 여기가 4cm고 여기가 뭐 5cm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인데 얘가 4cm, 5cm 이래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일자벽에 쭉 당겨도 전체가 9cm 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이 두 변을 연결해서 이 10cm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맞닿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삼각형에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돼. 알았지? 자,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다. 알았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었어, 내용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었고,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어느 거야? 이 세 변 중에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6, x 더하기 10. 여기서 가장 긴 변은 바로 얘가 되겠지, 그죠? 어차피 x라고 하는 똑같은 수에다가 가장 큰 수를 더한 게 가장 긴 변일 거 아니야. 그러면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6,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 얘보다 길어야 되지,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는 2x 더하기 7, 얘가 x 더하기 10이니까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되지? 그래서 2x 빼기 x, 얘가 10 빼기 7보다 크다. 그럼 x는 얼마가 돼? 3보다 길어야 되지, 그죠? 3보다 길어야 돼.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1번, 바로 3인 1번이 되겠지? 알겠어? 이 공식 꼭 알아놔야 돼. 535번, 가로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이 있대.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28cm 이상이 되려면 이 세로의 길이를 얼마로 두어야 되느냐? 그럼 세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x라고 하자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자,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식. 여기에 띵 하고 뜰 거야. 바로 가로에다가 세로의 길이를 더해서, 그러니까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잖아.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가로 더하기 세로나 가로 더하기 세로는 같잖아, 그지?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거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돼. 즉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둘레가 나온 거지. 알겠어? 근데 얘가 28cm 이상이 되어야 한대.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얘를 분배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양변을 2로 나눠 먼저. 그럼 얘는 10 더하기 x만 남지?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그럼 얘는 14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 x는 바로 4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cm 이상이 되면 둘레가 28cm 이상이 된다. 알겠지? 536번. 자,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이 3cm의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의 부피가 4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대. 알았어? 그럴 때 이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높이는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저기 보이듯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밑넓이는 어떻게 돼? 원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잖아. 그지? 그게 밑넓이고, 거기다가 x를 곱해. 높이를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부피가 나오지. 이 부피가 42파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럼 얘는 우선 얘하고 얘 약분되니까 3파이 x지, 그치? 얘가 42파이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양변을 3파이로 나누면 x는 얘는 없어지니까 x는 뭐가 돼? 바로 14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높이가 14 이상이면 부피가 42파이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높이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을 뭐라고 했지? 그럼 바로 14cm가 되겠네. 됐지? 537번은 윗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4인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40제곱cm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아랫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저기 나와있지?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 그러면 얘는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개 넓이잖아. 근데 얘가 40cm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럼 얘가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우선적으로 얘부터 먼저 약분해서 2 남고, 여기 괄호 열고 8 더하기 x 얘가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 앞에 개수를 없애주려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지. 이거 물론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체 푼 다음에 그냥 거꾸로 빼기로 넘겨도 돼. 자, 그러면 얘는 8 더하기 x는 뭐가 돼? 20이 되겠지. 얘가 넘어오면 x는 바로 12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랫변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2cm가 되는 거다. 알겠어? 왜냐하면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10이잖아. 12부터 11을 보면 그 밑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알겠지? 자, 538번은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알아야 돼. 자, 요거부터 보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여기다가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적어줄게. 자, 우리가 거리와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는 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해. 이 양옆으로는 곱하는 거고 위아래로는 분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이렇게 가려. 그럼 나머지 속력하고 시간이 이렇게 옆으로 붙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가리면 양옆으로 곱하면 돼.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되고,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가려. 그러면 시간하고 거리가 위아래로 나와있지? 그럼 얘는 시간분의 거리. 즉, 분자라는 게 이제 분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얘는 나눗셈식으로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자,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등산을 하는데 500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4시간 4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대. 그러면 우리가 4시간 40분이라고 하는 전체 걸린 시간이 주어졌어.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4시간 40분 이내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올라갈 때는 전체, 여기가 등산로야, 등산로. 여기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간다 이거지. 알았어?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내려온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다른 길로 가거나 같은 길로 가거나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같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갔다가 내려올 때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어간 거리는 알아 몰라? 모르네. 그래서 얘를 Xkm로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나 했어? 걸린 시간이 4시간 40분이라고 그랬지? 즉 우리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얘가 전체 시간 이내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렇게. 그치? 자, 그럼 올라갈 때 우리가 시간 구하는 방식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갖지, 그지?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속력이 3이었고, 전체 거리를 x로 걸었잖아. 그럼 얘는 3분의 x. 그럼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내려왔으니까 4분의 x. 얘가 되겠지. 얘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고, 얘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라고. 그럼 얘를 더한 게 4시간 40분 이내라고 했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얘를 변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시속 3km, 시속 4km, 이렇게 시간당 속력이 주어졌어. 시간당 속력. 그러니까, 이 말은 1시간에 3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은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4시간 동안 간 거리는 구할 수 있는데, 40분 동안 간 거리를 어떻게 구해? 구할 수가 없잖아. 얘는 시간당 속력인데 여기는 분이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40분, 4시간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시간으로. 알았어? 그럼 우리가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을 분으로 변경을 할 때는 곱하기 60을 하면 돼. 그럼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60이 1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는 나누기 60을 하면 되는 거야. 즉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으로 바꾸면 40 나누기 60을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얘는? 안 나눠지잖아. 그럼 분자 나누기 분모해서 60분의 40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2시간이 되겠네. 그러니까 4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3분의 2시간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즉 4시간 40분은 4와 3분의 2시간.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분수를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가분수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3분의 14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가 바로 3분의 14 이내가 되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분모를 없애야 되잖아.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지? 그럼 양변에 곱하기 12를 합시다. 그럼 곱하기 12 하면 약분돼서 4x. 얘는 3x. 얘가
여기다가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14에다 4 곱하면 얼마야? 4, 4, 16, 56이 되겠다. 그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7x. 얘가 5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양변을 7로 나누면 자 x는 얼마가 돼? x는 7, 8에 56이잖아. 7, 8에 56. 그래서 최대 8km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8km 이내잖아. 그러니까 8km 이내는 우리가 걸어갔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최대 8km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539번. 동원이는 아버지와 함께 올레길을 산책하였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걸었고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대. 그럼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갈 때 갔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어?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걸었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걸었어. 그런데 갈 때 거리를 우리가 최대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갈 때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라고 하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갈 때보다 1km 더 먼 거리로 걷는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도착이고 여기가 정상이고 다시 여기서 도착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시속 4km 속력으로 xkm를 걸어갔어. 근데 정상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시속 5km 속력으로 여기 정상까지 갈 때의 거리보다 1km 더 먼 거리를 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가 돼야 돼. 2시간 이내. 전체 걸린 시간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538번에서 설명했듯이 얘도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x 더하기 1이지, 그죠? 이 2시간을 더한 게 바로 전체 걸린 시간 2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 이거지. 됐어? 자, 그럼 얘를 풀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곱하기 20을 하면 되지? 그럼 얘는 5x만 남고 얘는 4 괄호 열고 x 더하기 1이 남겠지, 그지? 이거다 곱하기 20 하면 얘 약분돼서 얘는 곱하기 20 하면 이거 약분돼서 4가 나오니까 이거 분자하고 전체 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곱하기 20을 해야 돼. 얘 정수라고 안 곱하면 안 돼. 그럼 여기는 40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배해야 되지? 그래서 5x 더하기 4x 더하기 4 얘는 40이지? 그럼 얘가 넘어오고 얘 두 개 계산하면 9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로 넘어가니까 36이 되겠네. 그럼 양변 9로 나누면 x는 4km. 그래서 최대 4km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540번은 538번, 539번 문제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538번하고 539번은 전체 거리가 주어지질 않았었어. 근데 이번 거는 전체 거리는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이 전체 거리가 10km라고 주어졌어.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안 주어졌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푸는 방법은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막 걸어가고 있었어. 땅땅땅땅땅땅땅 막 걸어가고 있다가 처음에 걸어가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속 5km로 5km 속력으로 막 걸어갔어. 어느 부분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시
속도를 좀 줄여서 시속 3km의 속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 자, 그러면 시속 5km로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갔는데, 지금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도 모르고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시속 5km의 속력으로 몇 킬로미터를 갔냐, 그걸 물어봤잖아. 그럼 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요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놓자고.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 그러니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를 xkm라고 하면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는 얼마로 나야 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얘를 y로 놔요, 그지? 그럼 안 되지? 얘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이 아니고. 1차 부등식이면 x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문자 x만 가지고 이 거리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데? 간단하잖아. 전체 거리에서 5km의 속력으로 걸은 거리를 빼면 나머지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10 빼기 x 킬로미터가 된다. 알았지? 근데 이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 3시간 이내래. 3시간 이내. 그럼 얘도 똑같이 풀면 되지, 그지? 뭘 풀면 돼? 3시간 이내 시간이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5km로 걸은 시간과 3km로 걸은 시간을 더한 게 3시간이잖아. 그럼 거리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지? 그래서 5분의 x 더하기 3분의 10 빼기 x. 이게 바로 3시간 이내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5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15네,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15 곱하면 3x가 남고, 여기다 15 곱하면 5 남으니까 5 괄호 열고 10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얼마? 3이야? 아니지? 얘한테도 15를 곱해야 되잖아. 45. 그러니까 곱하기 15, 양변에다 곱하기 15를 한다는 얘기는 각 항에다 전부 다 15를 곱하겠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분배하면 3x 더하기 50 빼기 5x, 얘가 45잖아. 그치?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0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얘는 얼마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2분의 5. 그리고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죠? 왜 바뀌어야 돼? 음수로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2.5km 이상은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 2분의 5km 이상은 시속 5km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야지만 3시간 이내에 내가 도착을 할 수가 있어. 그럼 2분의 5, 얘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2.5가 되지? 2.5km 이상은 시속 5km를 걸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541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 540번 문제하고 숫자만 달라. 자,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내가 가야 된대. 그런데 여기가 12km가 떨어져 있대. 그럼 전체 내가 걸어야 되는 거리는 12km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처음에 어느 부분까지는 시속 2km로 걸어갔어.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서 중간부터 뛰기 시작했어. 내가 시속 6km의 속력으로. 그래서 4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대.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뛰어야 되는 요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xkm라고 두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걸어간, 여유 부리면서 걸어간 요 거리는 얼마가 돼? 전체 거리 12에서
6km로 뛰어간 x를 빼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게 바로 4시간 이내에 도착을 한대.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벌어서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2분의 12 빼기 x 그리고 더하기 6분의 x 얘가 4시간 이내. 됐지? 그럼 얘는 얼마 곱하면 돼? 얘는 2와 6과 4의 최소,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6이지, 그죠? 그럼 곱하기 6을 하면 돼. 얘까지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곱하기 6 하면 얘는 3 괄호 열고 12 빼기 x고 얘는 곱하기 6 하면 그냥 x만 남지. 그럼 얘한테도 6을 곱해줘? 그럼 곱해줘야지. 그래서 24. 그럼 얘는 이렇게 분배하면 36 마이너스 3x 더하기 x 얘가 2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얘는 넘어오고 얘에 해당하면 마이너스 2x는 뭐가 된다? 24 빼기 36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6인데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최소 6km 이상은 우리가 뛰어야, 거리 6km 이상은 시속 6km로 달려야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좀 요런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걸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아. 자꾸 연습장을 사용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는 게 되게 편해. 알았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 그림으로. 알았지?